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월요일 장이 끝났는데 일단 하이닉스는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그쵸? D램을 전체적으로 까내렸죠.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요, 실제로 그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부분처럼 현실화 된다면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엔비디아까지 약세 전환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미증시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까지 같이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자체는 전혀 불가능하다. 추세를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적자를 보고 있었던 23년도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상승폭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23년도에 적자고요. 1분기, 2분기 흑자 전환하니까 주가 내려요. 그러면 앞으로 흑자 전환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거죠. 즉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 앞으로 이 성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강세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약세를 보이는 이 구간에서 완벽하게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D램에 대한 부분이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에요. 근데 이 재고에 대한 부담이 지금 있을까요? 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HBM에 대한 엄청난 성장세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적 개선 폭이 나오고 있어요. 23년도에는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24년도죠. 올해는 24조 원 정도의 이익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 직전 5개년 정도의 실적을 보면 올해가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정도의 실적 개선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24조 원 정도의 실적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HBM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HBM은 기본적으로 D램에 대한 가장 약세 요인이었던 재고 부담이 없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D램, 그쵸?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리포트처럼 이런 상황이 될까요? 재고 부담, 공급 과잉,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S&P 500 자체가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엔비디아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쵸?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그쵸? 반도체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하락폭이 커진 것이지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우하고 섞여 있죠. 당연히 신고가를 갔는데 그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절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고가를 가지 못했을 겁니다. 즉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자체는 틀렸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냐? 한국 시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내가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타점을 잘 잡았을 때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그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선반영에 대한 이해를 하자. 자, 오늘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난 금요일이죠. 9월 20일 날 어떻습니까? 1,500억의 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연휴 기간을 지나고, 물론 그 전에는 매도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지만 매수 전환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었다는 점, 어차피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종목군, 다시 추세를 확대할 수 있는 종목군은 단언컨대 성장주입니다. 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고금리 구간에도요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23년도에도 봐왔고요. 24년 초에도 봐왔습니다. 이제 5.5에서 금리가 첫 번째로 내리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한다. 이 선반영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을 포함해서 기관까지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훨씬 더 좋은 단가의 매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가격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도 매수했고 지금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해 가고 있으니까 가격을 봤을 때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지난주에 현대로템이나 바이오 종목군들 계속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T나 한전산업, 블루엠텍 이런 종목군들 계속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질 수 있는데, 싸게 사지 않죠.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하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여기 나오는 VT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쵸? 상승하는 구간별로 공략한 결과 6% 수익 구간, 9월 20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16.89%, 그쵸?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가격대,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가격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그 가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에 내가 계속해서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3년 초반에는 엄청난 강세 구간에 있었죠. 근데 23년 초반에 강세 구간에 있었을 때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을까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2019년 빼고 2020년 600억이죠. 그쵸? 이 평균 잡아봅시다. 거의 한 500억 한 중반 후반 정도 나오겠죠. 2020년도부터 1년, 2년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장했죠? 대략 10배 정도 성장했죠. 자, 그러면 이 10배 성장한 부분에 맞춰서 23년도에 강했었던 이 내용 빼고요. 여기 딱 여기까지만 봅시다. 어디까지 올랐나요? 2,000원대부터 3만원대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그쵸? 2,500원부터 3만원까지 대략 15배 정도 상승이 나왔죠. 3만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다시 30만원까지 10배가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 다 제외하고요. 여기 3만원을 돌파하는 구간부터 정확하게, 그쵸? 10배 정도의 상승세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실적이 나와야죠. 자, 여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부터는 실적이 실제로 좋아져야 됩니다. 그쵸? 이걸 구분지어서 봐야 돼요. 단순히 차트가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구분지어서 봐야 됩니다. 그쵸?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기대감, 실적 확인했더니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실적은 이 속도로 올라오는데 주가는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실제 주가와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 간의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 간의 괴리를 채우는 과정이 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실적 확인이 안 된다?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 대봉 LS나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엄청나게 강하죠. 이런 종목군들 다 함께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면 심리가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과 함께, 그쵸?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하이닉스의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타점 나옵니다. 이 타점 나오는 구간에서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한다. 하이닉스는 이번에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뀝니다. 단가 낮춰야 되는 구간이고 낮추는 가격대를 잡는 게 수익 전환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겁니다. 추세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지는 구간에서 어떤 내가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은 나왔지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쵸? 가장 쉽게 표현을 한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